영어 대체 얼만큼 해야 잘하는 걸까요?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우리 아이 뒤처지진 않을까요? 도대체 영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질문하는 영어쌤 헤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 기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어 독서에 앞서 정확한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 막연할 수 있습니다. 영어라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 건지, 토플, 토익, 입시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건지 다 접근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하면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또 우리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 대학 입시를 생각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틀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드맵을 설정하면 두 가지가 좋습니다. 첫째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이들 교육하시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들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어느 학원이 좋다, 해리포터는 어느 시기에 읽는 것이 좋다 등등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준이 확실하다면 굳이 학원에 따라, 유행에 따라 영어 공부를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도를 빨리 빼서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시간이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지 시간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오히려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영어를 폭발적으로 느는 때가 있습니다. 기초 단계, 즉 알파벳에서 단어에서 문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영어를 놀이처럼 재밌게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확 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에 대한 투자와 노출을 극대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초등학교 기준 3학년에서 4학년, 4학년에서 5학년 이렇게 고학년 수준의 레벨이 될 때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이때는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고 느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성장도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는 영어에 대한 노출보다는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다른 배경 지식도 넓혀주시고 체험과 경험을 넓혀주시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출을 줄이되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른 과목에 대한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영어 교육 전에 미리 우리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장기적인 학습 플랜을 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요?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학년 기준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영어 도서관에 다니거나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시는 분들도 이미 미국 학년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미국 학년으로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을 구분해봤습니다. 미국 학년은 보통 킨더 과정, 그러니까 유치부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부터 그레이드 12, 12학년까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이 미국 공립학교 정규과정 12학년만큼 영어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입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수능은 과연 몇 학년 수준까지인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첫 단계인 킨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킨더는 아예 파닉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닉스는 알파벳을 인지하고 소리를 익히는 구간입니다. 단어를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1부터는 문장 읽기를 시작합니다. 유창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문장을 읽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t is very hot today.
아주 쉽죠. 킨더 과정에서 그레이드 1까지 이 해당하는 수준이 우리 초등학교, 국내 초등학교 교과서 3학년 혹은 4학년 공교육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으로 따지자면 어려운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대화 구문이 많고 오히려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드 2로 넘어가면 이제 간단한 지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어 유창성을 기르는 시기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리더스 책들을 읽어볼 만한 시기입니다. 이 정도는 국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4학년 때보다는 교과서의 지문이 길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3로 넘어가 볼까요? 그레이드 3, 이제는 다양한 어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레이드 2 중후반부터 어려운 어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노출로만 어휘를 익혔다면 이제는 어휘를 외워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휘 공부가 필요해서 동반이 돼야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의 정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레이드 3이라고 해도 초반, 중반, 후반 각각의 난이도가 확연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4 같은 경우는요, 3에서 4로 올라가면 정말 많은 어휘 공부와 독서가 필요합니다.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현 국내 교과 과정 중학교 3학년이 이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드 5부터 12까지는 단순히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영어로 각기 과목 분야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경 지식으로 도움을 받아 글을 이해하고 그 심화된 지식들을 배워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읽는 지문들이 각각 세분화된 분야들의 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급 어휘들을 알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글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순차적으로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부터는 그레이드 5부터가 시작인데요. 우리 현 고교 수준에 따르면 그레이드 7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고1 아이들에게 영어가 그레이드 7, 8, 그 다음에 고3의 그레이드 9, 수능은 그레이드 10 정도까지 수준을 요하는 영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도 한 그레이드를 올라가는데 1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인데 무리하게 한국 학교 영어가 2, 3년의 수준을 바로 차이를 두고 확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단순히 영어 교과서를 그래서 잘 읽는다고 해서 수능 영어를 잘 할 수는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원문 서적을 충분히 많이 읽어본 폭넓은 난이도를 접해본 친구들이 이 수능 영어에서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문으로든 영문으로든 넓은 배경 지식이 쌓여 있어야 이 어휘가 뒷받침되는 친구들이어야만 이 지문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능 영어 AR 지수의 평균을 보면 9점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 그레이드 5부터 최대 13까지 다양한 레벨의 지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이들 영어 실력을 그레이드 5에서 6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는 고등학교 전까지입니다. 렉사의 표에도 그레이드 1에서 6까지는 가파르게 레벨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변동폭이 아주 작아집니다. 고등학교 입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레벨을 잘 쌓아둔다면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데는 조금 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다양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두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독서와 배경 지식, 그리고 어휘 공부,
이 세 박자가 어우러진다면 그 이상의 레벨은 충분히 건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교과 과정만 믿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에 맞게만 공부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수준이 넘어가게 될 때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닥쳐서 하기는 양적으로 많으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레이드 6 이후부터는 그레이드 숫자에는 너무 얽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레이드 7이나 8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어휘를 익히면서 입시에 나오는 유형이라든지 문제를 풀어보는 방향으로 바꿔보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영어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영어 입시 수준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수능 영어가 매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등급의 비율은 줄어들고 사교육비, 그에 맞는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나 낙담하진 마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방향성을 잡고 독서 습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영어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점검해 보시거나 혹은 설정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설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